네, 다음은 오늘 강의 핵심이라 보시는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행복한 노후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5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건강의 진정한 의미의 건강은 무엇이냐, 소위 웰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노후에도 일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일이 중요할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항원 이혼이 아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사회 참여와 여가 생활에서 멀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가깝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신중년이 되기 위한, 어떻게 하면 신중년의 삶을 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건강. 우리가 보통 건강하게 되면 이제 신체적 건강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UN WHO에서 어떤 얘기를 발표하는가 하면은 진정한 의미의 건강은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 다음에 영적 건강이 서로 아울려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강이 진정한 의미의 웰빙 건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를 100점 만점 중에 신체적 건강도 25점, 사회적 건강도 25점, 정신적 건강도 25점, 영적 건강도 25점,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 건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재밌는 그런 자료인데요.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또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80명을, 그러니까 1,500명의 노인들을 80년간 추적을 해본 거야. 사람들을 1,500명 사람 80년간 추적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장수했는가를 이제 나온 아주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인데, 어떤 일이 결과가 벌어지는가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장수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세계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장수하느냐 보면은, 여성들이 가장 잘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하고 아주 긴밀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장수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긴밀한 관계라는 것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서로 진짜 아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결국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 사회적 그 참여는 뭔가 되면, 사회적 건강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또 사회 활동도 하고 여러 봉사 활동도 하고 그런 그 사회적 참여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건강하게 장수하려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회적 관계를 좀 더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치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 노인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치매에 대해서요. 치매의 종류는 무려 70가지라고 합니다. 치매의 종류가. 70가지인데, 근데 여기에 유사성 치매가 또 50%.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은, 치매인지 알고 병원에 가서 조사하고 진단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치매가 아니야. 치매와 비슷한 증상, 유사성 치매가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은, 치매는 조기에 진단받고 조기에 진찰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기에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말이죠, 50대 중년들의 치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50대. 그런 면에서 보면 치매하면 노인들만 걸렸던 병,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50대 이상부터 치매에 대한 주의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그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 사람과 어떻게 잘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치매 환자들을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서 그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치매 환자들 대부분이 혼자 외톨이로 살았던 사람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외톨이 살았던 사람들이 치매 환자들이 많더라. 그 반면에 가족 관계가 좋고 친구 관계가 좋고 사회적 참여가 활발했던 사람들일수록에 치매에 걸린율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이런 면에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다음에는 이게 어떤 미국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닥터 제프리라는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오른쪽에 이 사람의 모습이 나이 57세 때 이렇게 아주 무기력한 배불르게 이런 신체였던 거지. 이 사람이 57세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력 운동 같은 거, 바벨 드는 운동을 갖다가 매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72세, 15년이 지난 후에는 72세 때 저랑 모습이 돼가지고 이 양반이 타임즈의 표지 인물로 선정이 됩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요 무렵에 그 시니어들 그 바디빌딩 그 대회 나가서 우승도 몇 차례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나이 먹어서 운동하면 운동 효과가 없다, 뭐 근력도 뭐 없다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의 근력 운동, 근력을 더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하고 삶의 윤활유가 되느냐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양반이 저때 타임즈 표지 모델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모델로도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도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닥터 제프라는 사람이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노후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요 60세에 은퇴하고 나서 한 20년 동안은 활동할 수 있다고 봐요. 대체적으로 80세까지는. 그러니까 은퇴 후 60세 은퇴 후 20년 동안 우리가 활동한다 보게 되면은 은퇴 후에 하루의 여유 시간은 보통 11시간을 봅니다. 11시간. 하루 여유 시간을. 그러면 하루 11시간 여유 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0년 하게 되면은 무려 8300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8300시간. 이 8300시간은 어떤 크기인가 하게 되면요. 우리가 현역 때 일했던 38년에 해당되는 시간대가 이게 8300시간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은퇴했다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소일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면서 조금 생활비도 좀 조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60세 은퇴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고, 너무나 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 린다 그레튼이 쓴 유명한 책인데 이것도요. 이게 무슨 책인가 하게 되면은 그 인생의 그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원 사이클로 끝났다면은 소위 인생 1막밖에 없었다면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1막이 끝나고 다시 공부하고 배우고 인생 2막의 삶을 살고 또 인생 2막의 삶도 좀 끝나게 되면 다시 또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인생 3막까지 갈 수 있는 트렌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우리가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 들었다고 그냥 포기하고 모든 것도 안 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이건 무의미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생산적인 일이면 더 좋겠죠. 뭐 그런 일을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노후의 일은 일단 인생 후반기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직장보다도 평생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그런 분야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서 어느 정도 생활비도 조달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뭐를 해.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뭐 좀 큰 돈 욕심내고 또 폼나는 직업 같은 거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 2막의 삶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생 후반은 자기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도 좀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왜 일이 중요한가 하게 되면요. 제가 이거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 친구 A와 B가 60세에 은퇴를 했어요.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은퇴를 했는데 이때 은퇴하고서 생활비를 1억씩 줬어요. 친구 A와 B가 1억씩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 A와 B와. 어떻게 5년을 보냈는가. 근데 먼저 친구 A는 1억을 60세 은퇴하고 1억을 받아가지고 아무런 그 일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도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매달 200만 원씩 1억을 뺏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이 4년 4개월 만에 다 없어진 거야. 친구 A는. 근데 친구 B는 어떻게 됐느냐? 친구 B는 1억을 받아가지고요. 그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하고 그 대신 하루에 소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비도 조달이 되면서 사는 거예요. 5년 동안 지나고 보서 5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 A를 못 만난 거야.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 B는 5년 후에 보니까 1억을 금융상품 투자해서 한 1억 한 2천만 원 됐고 자금이. 그리고 5년 후부터 7년 동안 매월 생활비 200만 원씩 써서 거의 12년 동안 친구 B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린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반문하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지자체라든가 각종 이렇게 좀 가게 되면은 노인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뭐 그게 물론 이제 그 월급으로 보면 큰 돈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적은 돈 아니거든요. 뭐 그러한 주요 지자체 이런 데 그 노인 취업 정보를 그때 들으셔가지고 그 활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주제에 막 그런 거 뭐 창피하게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응? 현역 때 열심히 일했고 했던 분들조차도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주변을 봉사도 하고 그 사회에 봉사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 삶을 건강하게 윤택하게 갖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항원이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항원이혼이. 이게 우리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데 결혼 4년 차의 젊은 애들 이혼율보다도요. 결혼 20년 차 이혼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높아지는가 되면은 1970년도에는 항원이혼 비율이 한 15,000건 정도? 1970년대는. 근데 1980년대에는 한 34,000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랬던 것이 2018년도 가니까 108,000건. 서너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원이혼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걸 또 비율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결혼 30년 된 이상의 그 노인 커플을 보니까 1990년도에는 이혼율이 5%에 불과했어요. 5%. 그랬던 것이 2018년도에서는 무려 33%. 그러니까 항원이혼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이것이 뭐를 의미할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혼자 사는 비율이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은 2017년도에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이 한 18%, 18%에서 630만 명 정도가 이제 혼자 사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통계 보니까요. 무려 노인 인구의 19.5%인 150만 명이 혼자 사는 노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노인이 혼자 사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있을까. 그러니까 노년의 부부관계가 깨지고 뭐 그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러면서 볼 때 항원이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 같은 경우가 항원이혼 건수가 예를 들어 1990년부터 크게 늘어났죠.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어떤 단체가 하게 되면 정주관백협회라는 항원이혼을 방지하는 전국 협의회가 있어요.
일본 애들은 별게 다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정주관매협회라는 데서 사랑의 3원칙이라는 그 원칙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항원 이혼을 피하는 사랑의 3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일본도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을 청구하는 건수가 80%가 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 우리도 한 3, 4%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내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가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3원칙은 아내한테 주저없이 고맙다고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라. 이 세 가지가 사랑의 3원칙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노인네들은 뭐 그러지 모릅니다만은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3원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사회단체에서 항원 이혼을 좀 줄이는, 항원 이혼을 피하는 뭐 그런 경우를 좀 많이 좀 캠페인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사회적 관계 참여 이제 말씀드리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친구 가족 관계는 어떤가를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먼저 왼쪽의 막대 그래프가 이제 결혼하고 분가한 자녀들이 과연 자주 만나는가? 보통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경우가 31%로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 또 8.8%는 거의 왕래가 없을 정도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손주들도 거의 이제 그 손주들은 분기에 한 번씩 보는 정도가 제일 빈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친척들 같은 경우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왕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보면은 친구나 이웃 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보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변의 이웃들하고 주변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또 친척들이라든가 자녀들은 또 나름대로 바쁘고 하기 때문에 또 거리도 멀리 사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덴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영국의 로딘 덴버라는 유명한 그 사회학자, 이 사람 인류학자이면서도 이 사람이 어떤 법칙을 만들어냈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이 살면서 친구 관계, 친구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라는 흥미로운 그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서로도 인간 관계, 서로 존중하는 친구 관계가 한 15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그냥 아는 정도 사람 500명 정도? 그 다음에 알 것도 같은 사람이 15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건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동창들 뭐 그냥 뭐 서로 왕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친분 관계가 있는 친구가 한 150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150명, 보통 150명 정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0명 중에 좋은 친구라고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친구는 35명에 불과하다는 거야. 35명에. 근데 35명 중에서도 아주 절친, 아주 친한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친구 수는 15명에 불과하다는 거야. 15명에. 근데 15명 중에서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 진정한 친구는 불과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명밖에. 근데 그나마 이렇게 5명, 15명, 35명 정도라도 있는 친구들은 행복한 것이죠.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보다도 친구가 없는 경우가 더 허다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노인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노후의 삶에 윤택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린가 하게 되면 현대에서 우리가 절친은 뭐냐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3대 이제 그 친구 관계이기 때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자, 놀자, 쉬자. 보자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놀자는
또 언제나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친구가 또 있어야 되고요. 또 시자는 항상 또 같이 편하게 웰링하면서 쉴 수 있는 친구. 이런 종류의 친구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늘 함께하는 친구가 가장 소중한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친구 관계를 좀 폭도 넓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내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또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재미있는 것이죠. 근데 친구 관계는 내가 뭐 잘 관계를 맺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가. 내가 배려도 하고 또 양보도 하고 또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도 주고 내 능력과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생각하는 것도 좀 옳은 길을 또 안내도 하고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요. 뭐 동기 동창 뭐 가까운 나이대 똑같은 친구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나이 먹어서 친구는요. 다소 연령차가 있더라도 아주 긴밀하게 자주 만나고 자주 즐기고 하는 그런 관계를 다 친구로 통칭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덴버의 법칙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그런 친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친구는 나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기여를 해야 돼. 또 양보를 해야 돼. 그래야 친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여가 활동인데요. 저는 여가 활동은 로즈, 장미라고 이제 봅니다. 로즈는 이제 앞에 영어 단어를 따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편안한 휴식. 그러니까 여가 활동은 내가 편한 스트레스를 풀고 편하게 보내는 시간이 일단 편안한 휴식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소통과 교류.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과 서로 또 교류하고 또 같이 의미 있는 활동 같이 하는 거. 이게 소통과 교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개발. 내가 좀 부족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가면서, 하면서 그 자체로 그 시간을 즐기는 그 자기 개발 시간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즐거움. 아주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취미 활동할 때마다 즐겁다. 또는 악기를 다룰 때 즐겁다. 이런 즐거움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가 활동은 제가 볼 때 최소한 편안하고 그다음에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것을 다 어울리는 그런 여가 활동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여가 활동이 어떤가를 한번 통계청이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통계청이 여가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대 여가 활동을 제가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의 1위가 영화 보기, 영화 감상이 41%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 뭐 스포츠 관람, 그 다음에 음악 공연 관람 등등 쭉 있고 맨 마지막에 그 TV 보기가 8.2%로 제일 낮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희망하는 이제 그 여가 활동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화 보는 걸 가장 그 기대를 컸다는 얘기지. 가장. 그다음에 마지막에 TV 보는 거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결과.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어떻게 여가를 보내고 있냐 보니까 TV 시청이 77%예요. TV 시청이. 그 다음에 낮잠을 잔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산책을 한다. 이런 류의 이제 시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본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등산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 생활은 도대체 있는 것일까? 이 통계를 보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의미한 거야. 이것은 본인들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각 지역의 단체들, 지자체들 또는 그 사회에서 우리 그 노인들의 또는 그 여가 활동에 대한 것을 많이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또 유도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국민들을 건강하게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가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 생활이 그 나이가 들수록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삶의 활기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즐겁고, 근데 건강도 해지고 말이죠. 그 남한테 여유도 보이게 되는 거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가 생활의 정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보다도 더불어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하는 그런 여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는 여가 활동. 그래서 저는 재미있고 나를 위한 재미있는 여가 활동, 두 번째는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여가 활동, 세 번째는 나보다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가 활동. 이 세 가지를 같이 효용해서 한다 하게 되면은 저는 여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다음에는요, 제가 영국의 그 노인 록밴드를 소개하는데, 지머스라는 영국의 노인 록밴드가 있어요. 이 사람들 평균 연령이 78세, 모두 40명이 구성된 록밴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 슈퍼스타 K 같은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에 나가서 거의 준결승까지 올라가요. 노래 경연에서. 그래서 영국 사회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지. 노인들이 저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노래도 잘 부르고 저런 모임을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죠. 그게 지머스예요. 지머스가 유명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도 뭐 노래를 잘 부르게 된 사람들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노인네들은 양로원에 그냥 앉아서 무기력하게 주는 밥만 받아 먹기가 너무 무기력하다. 너무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는 내가 좀 의미 있고 활동적인 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개념, 그냥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 노인들이 40명이 된 거예요. 40명. 평균 나이 78세. 여기 그 키보드 리더가 99세. 제일 막내가 65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슈퍼스타 K 같은 프로에 준결승까지 올라가서 세계적 화제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지머스 이 사람들이 미국 투어를 갑니다. 미국 투어를 가면서 미국 공연을 하는 거야. 공연을 하면서 들어온 이제 여러 가지 그 기금, 돈을 다 모아가지고 노인 복지 기금에 다 또 출연을 합니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 사람들의, 이 분들의 의미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인들의 활동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자기 본인도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부른 노래가 아주 뭐 유명 가수처럼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모여서 노래를 연습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이 사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노인들도 이러한 여가 활동, 사회 활동도 필요하다 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신중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제 소개할 때 제가 사단법인 한국액티브 시니어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액티브 시니어가 바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신중년을 얘기한다. 신중년. 저희 협회가 얘기하는 신중년의 개념은 만 55세에서 75세까지 연령대를 우리는 이제 신중년 액티브 시니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제가 볼 때 신중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저는 아무래도 지금은 오히려 신중년들이 젊은 애들보다도 조금 더 용돈도 좀 더 있고요. 또 아직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고 모이게 되면 서로 즐겁고 재미있고 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협회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우선 우리가 그동안 현역에서 여러 받았던 것을 사회에 좀 기여하고 봉사도 하자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공유해서 서로 나누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인생 후반의 삶은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즐거운 그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신중년이 잘 되기 위해서는 5가지가 중요하다고. 5가지. 이 5가지를 잘 본인 스스로 갖춰가게 되면 신중년으로서 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클린업. 몸과 마음과 옷을 깨끗하게. 우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스스로 자기가 다듬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때도 가급적이면 조금 좀 깔끔하게. 뭐 명품 옷을 입고 옷을 잘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입는 거. 너무 유행에 뒤처진 옷을 입는 것도 좀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러면서 보면 저는 몸과 마음과 옷을 그렇게 좀 가꾸면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저는 이제 클린업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부업. 욕심과 집착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사실 이거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그런 거 내려놔야지 합니다. 저는 많이 내려놨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게 되면 아직도 뭐 돈에 대한 집착, 또 명예에 대한 집착, 이것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 좀 많이 보는데 그때마다 저는 조금 안쓰럽게 느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걸 좀 사회 봉사도 하고 좀 남을 위해서 배려도 하고 하지 않고서 왜 저럴까 하는 면에서 이제 신중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집착을 많이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요. 말수를 줄여야 되는가, 말수를. 그러니까 shut up, 영어로는 shut up. 우리가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렸을 때 어린 애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그렇게 어렵고요. 두 번째는 나이 들어서 말수를 줄이니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노인들일수록 말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말수를. 가급적 저도 이제 여러 모임 같은 데 가고 또 어떤 때 이제 후배들 모임 가게 되면 어떤 때 제가 또 이제 뭐 선배들이 또 받고 원로대주도 받고 합니다만은 그럼 꼭 이제 뭐 격려사 인사만 해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저는 가장 짧게 합니다. 가급적. 한 5분도 길지 한 2, 3분 정도. 근데 대부분 제 주변에 이제 나이 든 사람들 그런 모임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혼자 장하게 얘기한다고. 그 젊은 친구 듣지도 않는다고. 원래 주례사도요. 저도 주례를 봅니다만은 주례사도 5분, 6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짧게 가급적. 그러니까 특히 또 여러 사람과 만나고 할 때 말수를 줄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거. 뭐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자기 자녀들,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가급적이면 좀 좋은 말로 아유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래 너 이거 잘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회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거. 이게 이제 쇼업이라는데 그 미국이나 이제 유럽을 보게 되면요. 노인들의 사회 참여 비율이 의외로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걔네들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지방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많이 유도를 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참 부러운 점이 많았고 또 이들 사람들 스스로 어떤 모임에 활동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 참여 이런 모임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러면서부터 저는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시니어, 노인네들, 신중년들이 이제 많이 사회에 참여하는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년이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5가지만 잘 지키고 실천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노후의 삶이 아주 행복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행복한 노후의 삶이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느꼈던 것, 또 외국의 사례를 종합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